그랬다고 하더군요. 새언니는 다른 남자랑 한번 결혼까지 했던 주제에 저희 오빠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오빠 돈도 잘 벌고 다정하고 새언니밖에 모르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게다가 이제 곧 예쁜 애기도 태어날 거잖아요. 난 우리 애기 죽이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그럼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논리가 그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저를 많이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한테 버림받고 낙태까지 한 상황에서 제가 임신한 게 큰 상처가 된 것 같더군요. 어지간해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신우이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걸 보고 많이 충격받았나 봐요. 신우이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조금 져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당신 홀몸도 아닌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미자 저 기집애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애까지 지운 게 많이 힘들었나 봐. 당분간만 우리가 잘 보살펴주자. 응? 나중에 내가 10배 20배로 꼭 갚을게 여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우이의 부탁을 어지간해선 다 들어주려고 했죠. 매일같이 신우이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고 그야말로 신우이 전속 하녀처럼 살았네요. 저희 집이 서울까지 차로 1시간 남짓 걸렸는데요. 신우이가 허구한 날 불러대는 통에 거의 매일같이 택시를 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몸도 무거운데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 말라고 택시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애를 뵌 몸으로 계속 신우이의 시중을 들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나중엔 남편도 신우이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이제 제가 몸이 무거워 안 된다고 단도리를 했죠. 처음엔 신우이도 그런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달도 안 돼 다시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제가 어지간하면 전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엊그제부터 계속 생각이 나지 뭐예요. 오징어 무침이랑 계란말이랑 쥐포조림도요. 반찬만 좀 와서 해주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힘들 것 같아요, 아가씨. 애기 낳고 그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배달시켜 줄게요. 나름 대안을 제시한 건데 신우이의 목소리에 바로 짜증이 실렸어요. 누가 가게에서 만든 거 먹고 싶대요? 전 새언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은 거라고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데 좀 해다 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대신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나름 화가 나서 깊게 한숨을 쉰 다음 말했는데요. 그게 또 신우이의 신경을 거슬렸나 봐요. 어딜 택배로 보내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더군요. 요즘 복도에 물건 두면 계속 누가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냥 새언니가 직접 갖다 주세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그럼 퀵으로 보낼 테니까.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안 돼요. 여자 혼자 사는데 퀵기사랑 1대1로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언니가 직접 갖다 줘요.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손목이라도 그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신우이의 마지막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울컥했지만 또 저번 같은 사달을 만들까봐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결국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에게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부랴부랴 장을 봐와서 반찬을 만들었네요. 신우이에겐 다음날 만들어서 오후에 갖다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성격이 급해 그런가 그냥 지금 바로 처리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사는 서울 오피스텔까지 출발했죠. 미리 연락하고 가려고 했는데 신우이는 출근해서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차피 열쇠도 있겠다. 그냥 갖다 두고 오자 생각했어요. 도착해 끙끙거리며 반찬을 내리니 마음씨 좋은 기사 아저씨가 신우이네 집 현관문 앞까지 반찬을 날라다 줬어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기사 아저씨를 배웅하고 바로 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살짝 열린 침실 문틈으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라 그런 거였어요. 다가가 아는 체 하려는데 갑자기 신우이의 말 한마디가 뇌리에 꽂혔어요. 그래, 당장 반찬 대령하라고 했지. 지금쯤 아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고 있을걸? 거지 같은 년. 임신한 게 뭐 대수야? 어디 하늘 같은 신우이가 부르는데 안 오려고. 요즘 좀 풀어줬더니 해이해진 것 같아서 바로 단돌이 했지. 신우이는 친구랑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찌나 원색적인 욕을 섞어 하는지 충격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교육하냐고? 별거 없어. 그냥 또 손목 긋겠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야. 미쳤어.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때 그랬던 것도 그냥 우리 오빠랑 새언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쇼한 거야. 심하게 긋지도 않았어.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거든. 야, 그년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전 남편하고 사별한 중고 주제. 그 반발한 얼굴 하나로 우리 오빠 잡았는데. 우리 셋째 오빠 옛날엔 나밖에 몰랐는데 그년이랑 결혼한 뒤로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아이 짜증나. 두고 봐. 내가 그년도 반드시 나처럼 애 못 낳게 할 거니까. 유산시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매일 서울 우리 집까지 왕복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부려먹어도 어찌나 즐긴지. 애가 안 떨어지는데 조만간 확 계단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어. 신우이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친구와 우스갯소리하듯 깔깔대면서 말했어요. 마치 악마 같았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런 증오에 가까운 악의를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등 뒤로 소름이 돋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친구와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도 신우이는 반드시 제 뱃속의 아기를 유산시키겠다면서 별의별 악랄한 소리를 다 짓거려댔네요. 당장이라도 두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죠. 마침내 신우이가 친구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대뜸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우이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가씨 미쳤어요? 진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를 죽일 작정으로 그동안 나 괴롭혔던 거예요? 새언니? 언니 왜 이렇게 빨리... 아니 근데 지금 몰래 와선 제 통화 다 엿들은 거예요? 신우이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어요. 아니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죠. 음침하게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가씨가 뱃속에 우리 애기 유산시킬 거라고 깔깔댄 게 더 중요하지? 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세연이 지금 꿈 꿨어요? 신우이는 기가 막히게도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딱 잡아댔어요. 증거 있냐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새언니 평소 날 미워한다는 건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할 수가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오빠도 우리 엄마 아빠도 언니 말보단 내 말을 더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요. 아가씨가 그토록 찾던 증거 여기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줄 알았어요? 저는 보란듯이 핸드폰을 꺼내 조금 전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신호이의 악랄한 목소리가 그대로 재생됐고요. 신호이의 안색은 파랗게 질렸죠. 남의 통화 엿듣는 것도 모자라서 쥐새끼처럼 녹음까지 했어요? 이거 범죄라고요. 알아요?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아가씨가 저한테 한 짓이야말로 범죄예요. 알아요? 저 지금 이 녹음 파일 들고 바로 그이한테 갈 거예요. 오늘이 얼굴 보는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제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몸을 돌려 신우이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야차 같은 얼굴로 제 뒤를 쫓아오더군요. 거기 서라고! 이 개 같은! 너 갈 거면 그 녹음 파일은 지우고 가! 유일한 증거인 녹음 파일을 뺏기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쫓아오는 신우이를 피해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달렸죠. 다행히 신우이가 가까이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무사히 아래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달릴 수가 없던 탓에 미처 골목길을 벗어나기도 전에 신우이한테 잡히고 말았어요. 신우이는 바로 제 핸드폰부터 노리더군요. 당장 핸드폰 내놔 이년아! 내놓으라고! 싫어요. 이거 놔요. 아가씨 정말 미쳤어요? 내가 그래도 아가씨 새언니인데 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요? 새언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너 같은 거 우리 오빠 짝으로 인정한 적 없어. 그건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별녀 주제 총각인 우리 오빠를. 이 주제도 모르는 년. 너 우리 오빠 꼬시려고 옷 벗고 덤볐지? 어? 더러운 년. 네 끔찍한 술수를 내가 모를 줄 알아? 신우이는 제 어깨를 들어잡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저대로 어떻게든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했죠. 하지만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눈앞도 자꾸만 뿌얘졌는데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오피스텔 입구 쪽으로 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이윽고 웬 장년의 여성과 젊은 남자가 같이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신우이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자기야, 집에서 기다리라니까 왜 나와 있어? 그래, 괜히 나 때문에 나와 있던 거 아니니?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다니까. 젊은 남자가 먼저 신우이를 아는 채 했고요. 뒤를 이어 장년의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허둥지둥 제게서 몸을 떼어내고요.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바로 하더군요. 승혁씨, 그리고 어머님, 그냥 집에서 기다리기 심심해서 내려와 있었어요. 그제야 남편에게 들었던 신우이 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는데요. 여자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더니만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모님,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요즘 들어 계속 생각이 나더라니만 사모님을 여기서 뵙네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 같이 살 때 집에서 부리던 가정부 아주머니였죠. 아니나 다를까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바로 그 아주머니가 맞더라고요. 어머 여사님, 대체 여긴 어떻게... 이제야 좀 알아보시겠어요? 아이, 세상에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전화번호는 바뀐 거죠? 그렇게 헤어지고 몇 년 뒤에 생각나서 연락해봤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바꿨어요.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요. 그때 사모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퇴직금도 넉넉하게 챙겨주셨고요. 사모님 덕분에 제가 빚도 갚고요. 우리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여사님이 대뜸 제게 넙죽 절을 했어요. 너무 놀라 일으켜 세우니 저는 몰랐던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요. 실은 그 뒤로 저희 남편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염치 없게도 큰 사장님, 그러니까 사모님 시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일자리 주선해 주신 게 그분이라 연락처가 있어서요. 근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려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동안 제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친정엄마처럼 잘 챙겨주신 분이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생각해서 빌려줄 테니 여유될 때 갚으라고 하셨어요. 큰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사모님한테도 어찌나 고맙던지. 오랜만에 듣는 전 시아버지의 얘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사님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지금은 그 돈도 다 갚았고요. 차린 음식점이 잘 돼서 살만해졌어요. 하나뿐인 아들놈도 잘 컸고요. 이게 다 사모님이랑 큰 사장님 덕분이에요. 계속 은혜 갚고 싶다 생각했는데 어쩜 이런 데서 딱 마주쳤는지. 감격하던 여사님은 이윽고 옆에 서 있던 자기 아들과 시누이를 제게 소개시켰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시누이가 자기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오늘 우리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랑 셋이 공연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 데리러 온 거였어요. 미자야, 얼른 인사해. 아줌마가 종종 얘기하던 그 은인이 바로 이분이셔. 여사님의 소개에 시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여사님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그런 시누이를 대신해서 입을 열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요. 이쪽이 제 시누이거든요. 어머, 그래요? 우리 미자가 오빠만 셋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저희 사이가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사모님. 그러게요. 제가 집에 가던 길이라서요. 또 연락드릴게요, 여사님. 그날은 그렇게 여사님과 시누이를 뒤로하고 홀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 남편에게도 시누이가 저지른 만행을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앞이라고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하더군요. 평생 자기 집으로 오라고 호출만 하던 사람이 웬일로 집 앞까지 찾아왔는지 그 속을 내심 알겠어서 코웃음 치며 집 앞 카페에서 시누이를 만났죠. 역시나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새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허세 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장해서 말하게 됐는데 설마 제가 진짜 새언니를 유산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한 거겠어요? 전 그냥 새언니가 해준 반찬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래서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임신한 새언니 생각하면 그렇게 철없이 굴어서는 안 됐던 건데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직 저희 오빠한테 그 녹음 파일 들려준 건 아니죠? 네, 아직 안 들려주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미친듯이 괴롭힐 땐 언제고. 진작에 이렇게 사과하지 그랬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원래 철이 좀 없잖아요. 이젠 정말 안 그럴게요. 새언니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대신 저희 가족들한텐 제발 그 녹음 파일 들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그이랑 어머님한테도 아무 말 말아주셨으면 해요. 역시나 시누이는 어제 만난 여사님과 그 아들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여사님 아들이 시누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사더군요.
1년 연봉만 억대에 달한다니 신우이가 만난 전 남자친구 못지않게 조건이 좋았죠. 저 이번에야말로 꼭 결혼하고 싶어요. 애도 갖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이랑 저희 어머님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남자 한 번 안 만나본 수처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결벽 있는 사람이라 제가 전에 낙태했었다는 거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당장 헤어지자고 할 거라고요. 글쎄요. 그렇다고 과거를 속이고 결혼하는 건 좀... 미래를 같이 할 남자라면 오히려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놔야죠. 아이, 그런 입 바른 소리 좀 그만해요. 제가 방금 한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사람 그런 쪽으로 결벽이 있다고요. 역시나 지 성질 개 못 준다고. 신우이는 바로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거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바라만 보자 이내 찔끔했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는 급기야 벌떡 일어나 마구 성을 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어쩜 그렇게 눈도 깜빡 안 해요? 좋아요. 두고 봐요. 저도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니까.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유서엔 새언니 때문이라고 쓸 거고요. 알았어요? 그런 협박 이제 안 통해요. 아가씨 죽을 마음 없다는 거 이미 어제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듣고 다 알았으니까요.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죽어버릴 거라고요. 죽겠다고 마구 발광하는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새삼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신우이를 받아주면 나중엔 정말 손 쓸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마음대로 해요. 저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대로 아가씨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는데요. 카페가 2층이라서 막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확 저를 밀었어요.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이 망할 년, 이대로 내 인생을 망치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죽으라고! 가까스로 계단 난간을 붙잡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밀었어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심에 절로 배가 당겨오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 신우이와 저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개 중 한 아주머니가 황급히 저를 부축하더군요. 아유, 미쳤나봐. 임신한 여자를 밀다니. 괜찮아요? 119 불러줄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신우이의 공격에 놀란 나머지 실신한 거였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에서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던 남편이 놀라선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사람들한테 들었어. 미자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려고 했다며? 미자는 그냥 다 당신이 잘못한 거라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끝까지 뉘우침 없이 재탄만 하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던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털어놨죠. 혹시나 믿어주지 않을까 싶어 갖고 있던 녹음 파일도 틀어서 들려줬네요. 남편은 분노해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우이를 죽여버리겠다면서 뛰어가려는 걸 말리느라 혼났네요. 진정해 여보. 그렇다고 당신이 정말 아가씨를 죽일 순 없잖아. 왜 못 죽여? 이거 놔봐. 나 그년 더는 동생으로 생각 안 하니까 죽여버릴 거야. 어디 내 새끼랑 당신을 해하려고 들어? 그냥 차라리 인연을 끊자.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제 오랜 설득에 남편이 마침내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는 먼저 여사님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그 여사님한테도 전부 다 말하자. 미자 걘 절대로 좋은 아내도 며느리도 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도 될까? 아가씨 말로는 여사님 아들이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아가씨 과거 절대 용서 안 할 거라는데. 그럼 헤어져야지. 애당초 자기 과거를 속이고 만난 게 문제야. 걔 지금까지 죽겠다고 난리쳤던 것도 다 쇼라며?
이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돼. 어디 지 주제도 모르고 회계사 만나 팔자 피려고. 에휴. 결국 저는 여사님에게 연락해 시누이의 과거에 대해 다 털어놨어요. 지금까지 저와 겪었던 갈등까지 전부요. 제게 친정 엄마처럼 잘해줬던 분인데 차마 시누이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 고생하는 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사님은 기겁했던 것도 잠시 너무 고맙다면서 연거푸 제게 고개를 숙였고요. 아들에게 바로 전화해 제게 들은 진실을 전부 알리더군요. 그렇게 시누이의 두 번째 결혼 시도도 실패로 끝나게 됐죠. 이 사실을 안 시누이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가만 안 두겠다면서 온갖 행패를 부렸는데요. 화가 난 남편이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이 됐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저를 죽이려 취급했는데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지금까지 시누이가 제게 했던 만행을 얘기하자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그런 시부모님에게 저는 다신 시누이 얼굴 보지 않을 거라고 이대로 연 끊고 살자고 했어요. 그 뒤로 시누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내려갔고요. 지금까지도 재취업은커녕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게임만 하면서 산다 하더군요.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죠. 시부모님은 80이 넘는 나이에 시누이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때때론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전부 칼같이 거절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시누이 얼굴은 절대 볼 생각이 없고요. 시부모님에게도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슬하에 있던 자식들은 다 독립시키고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요. 이 나이에도 매일매일이 신혼 같답니다. 남편의 배려로 전 시아버지도 자주 뵙고 있어요. 제가 재혼했다는 걸 알고 눈치가 보여서 차마 그동안 먼저 연락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대로 시댁 눈치 보느라 연락을 못 드렸던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친정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인데 말이에요. 전 시아버지는 농담처럼 자신이 죽고 나면 재산을 전부 다 제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그 재산에 욕심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새삼 전 시아버지의 존재가 더 감사하게 느껴진답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이대로 계속 정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